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유통관리 학교의 동반자 이춘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론을 알아야 유통관리사를 합격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2급, 1급 또는 그 이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론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단순히 이론을 무시하고 요약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이제 1급 기출문제입니다. 1급 기출문제고 상권 분석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함께 해보시죠. 46번인데 도시 A는 도시 B보다 2배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컨버스 수정 소음의 인력 이론을 적용할 때 중소도시 C는 두 대도시 A, B의 분기점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음 중 소매 인력 법칙의 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1번에 A와 C가 나와 있고 거리는 B와 C 4배이다. 2번에 나와 있고 3번, 4번, 5번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정답이 딱 보여요. 정답이 딱 보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지문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분석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도시 A는 도시 B보다 2배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컨버스 수정 소매 인력 이론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중소도시 C는 두 대도시 A, B 분기점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다음 중 소매 인력 법칙들의 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도시 A는 도시 B보다 2배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A 도시가 1000만이라면 B 도시는 몇 만입니까? 5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컨버스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A 도시를 한번 딱 그려보고 B 도시도 딱 그려봅니다. 그러면은 그 A 도시와 B 도시를 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그 중간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중소도시 C가 있다는 것입니다. C.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버스 법칙을 적용할 때는 A도시와 C도시 간의 거리를 갖다가 나타내야겠죠. 그 다음에 C도시와 B도시 간의 거리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A도시와 B도시의 인구가 있고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네일리 법칙에서 말했죠. 네일리 법칙은 뭡니까?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이론이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본다면은 일단 그 수정 이론이니까 컨버스 법칙을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어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컨버스 법칙은. 즉, DA라는 것은 A 도시로부터 어디 C 도시까지 거리를 한번 이렇게 나타낸다면 일단은 분모는 1 플러스 루트 people A입니다. 그 A 도시의 인구를 갖다가 B 도시의 인구를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A 도시와 B 도시의 전체 거리를 갖다가 나타나는 게 바로 컨버스 법칙입니다. 이걸 갖다가 A 도시 한번 먼저 A 도시에서 C 도시까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A 도시 C 도시에서 A 도시까지 거리는 이렇게 되고 약 5.88km. 이거는 10km라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의 숫자를 넣은 것입니다. 즉 A도시로부터 B도시까지가 10km가 해당된다는 걸 가상의 숫자로 넣어본 것이에요. 그래서 B도시, 즉 C도시에서 B도시까지 거리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4.12km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만 봤을 때 A도시는 B도시보다 조금 크다는 것이죠. 상권 범위가 조금 커요. 한 배도 아니고 조금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A도시의 상권이 B도시의 상권보다 조금 더 크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배도 안 되는 크기로 크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시면은 바로 정답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대해서 한번 2급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2급은요, 사실 앞에서 봤던 그 내용만 알아도 바로 정답이 보입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왜냐면은 A 지문을 보시면은 A와 C 사이의 거리는 5.88km였죠. B와 C 사이의 거리는 몇입니까?
4.12km였죠. 거리 4배가 아니죠. 4배란 건 뭡니까? 만약에 B와 C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2km였다면 A와 C 사이의 거리는 몇 배가 돼야 돼요? 8km가 돼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무조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것은 몇 급식 문제입니까? 2급식 풀이 방법이에요. 2급식. 그래서 2급식이고 또 지문 2는요. 무조건하고 1번보다 더 쉽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즉 해당 방향에 대한 A와 B의 상권 범위는 각각 C까지다. 당연하죠. 네일리 법칙의 상권의 정의가 뭡니까? 개별 점포의 상권이 아니라 이웃 도시들 간의 상권 경계를 결정하는 게 네일리 법칙이에요. 그걸 수정하는 게 바로 뭡니까? 컨버스 법칙이기 때문에 컨버스 법칙은 당연히 해당 방향에 대한 A와 B의 상권 범위는 각각 C 도시까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시면 당연히 1번은 틀렸고 2번. 자,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3번, 4번, 5번. 하지만은 여러분은 1급을 준비한다면요. 여기 다음에도 알아야 됩니다. 자, 3번, 4번, 5번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급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3번과 4번, 5번 지문은요.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자, 3번 지문을 보시면요. C 주민들은 A와 B 사이 쇼핑 매력성의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 자,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A 도시에서 물건을 사나 B 도시에서 물건을 사나 거의 효용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 자, 4번 지문을 보시면요. A와 B만 출입금의 대상 도시인 경우 여기 A와 B만 출입금의 대상 도시라는 것은 C는요. 오로지 A 도시하고 B 도시에서만 물건을 산다는 것입니다. 출역이라는 것은 C 도시를 제외하고 A 도시와 B 도시에서만 물건을 산다. 그래서 A와 B는 C 주민들의 출입금의 지출을 즉 출입금의 지출이 만약 1,000만 원이라면 그 1,000만 원의 반반 약 A 도시에 쓰는 돈이 500만 원, B 도시에서 쓰는 돈이 500만 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과 반분한다는 것은 그 같은 말입니다. 5번 질문을 보시면요. A와 B만을 출입금의 대상 도시를 고려하는 경우 C 주민들이 A와 B에서 구매할 확률은 각각 50%이다. 즉 이 말은 3번, 4번, 5번 지문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번 지문과 2번 지문에서 2번 지문은 너무나 뻔한 것이죠. 왜? 2번 지문은 당연히 A도시와 B도시 그 상권 범위는 C도시까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번 맞았고 3번, 4번, 5번 맞았고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거. 이 3번, 4번, 5번 지문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아는 것은 1급식 문제풀이고요. 만약 1급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이라면 근거를 대라 이거죠. 근거. 그리고 그 근거를 대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원이 높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이 높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2급 문제풀이 방법으로 지나서 1급 문제풀이까지 지난 다음에 1급, 여러분이 한번 대학원에서 뭐 석사 논문을 갖다가 쓴다고 했을 때 근거 제시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 1번이 정답이 됐는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갖다가 여러분 한번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훈련 기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버스 법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컨버스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컨버스 법칙은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컨버스 법칙이 나옵니다. 이 컨버스 법칙은 제1법칙이에요. 제2법칙이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A도시와 B도시의 거리를 1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서 A도시로 가면은 분모, 루트 안에 분모를 갖다가 A도시 인구, 분자를 B도시 인구로 해서 나눠주는 것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A도시에서 C도시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즉 루트 2P 즉 2배 많기 때문에 P풀이에요. 그 다음 1P 그러니까 B도시의 인구는 A도시의 인구의 절반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A도시와 C도시까지 거리가 분자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 한 번 더 한다면요.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1 AC. 자, 루트는 바꾸고 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분모를 갖다가 루트 1을 만들기 위해서는 1을 갖다가 루트 2 나누기 루트 2를 하면은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분모를 갖다가 루트 1을 한 다음에 루트 2 플러스 1. 자, 분자는요. A에서 C까지 거리인데 자, 사실은 그 밑에다가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로다는 거. 그리고 내항은요. 내항은 분모가 되는 것이에요. 내항은 분모. 그 다음에 위항은 분자가 된다. 그래서 내항은 분모가 되고 위항은 분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내용을 보신다면은 즉 A 도시에서 C 도시까지 거리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C 도시에서 B 도시까지 거리 한번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위에 공식처럼 나타난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왜 이번에는 1 플러스 루트 n은 자, 기본적으로 B 도시의 인구는 A 도시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B 도시의 인구가 A 도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A 도시의 인구가 2배란 것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똑같이 쓴다면은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미 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거의 같아요. 자, 그럼 똑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도시에서 A도시까지는 위, C도시에서 B도시까지는 밑에. 자, 이걸 갖다가 한다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A도시와 B도시를 갖다가 나눠준다면은, 즉 경계를 나눠준다면은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미 위에서 했던 걸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럼 분모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분모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되겠죠. 분모를 없애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루트 2, 즉 루트 2가요. 1보다는 크죠. 그래서 루트 2, 즉 A도시의 상권 범위가 B도시의 상권 범위보다 1보다는 큽니다. 1보다. 루트 2가 1. 얼마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분석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하, 우리가 1번 지문에서 봤던 4배가 아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조금 더 설명을 계속해서 연달아 보도록 하죠. 네일리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네일리 법칙. 자, 네일리 법칙을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네일리 법칙은 잘 아실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인구의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산식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A 지역, R은 A 지역이에요. 리저널. 그리고 A 지역과 B 지역으로 갈 때 그 지역의 인구에 비례한다는 거,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영역 A는 영역 B, 인구 B 나와 있고 거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이 봤던 내용을 그대로 거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인구는 A도시가 B도시보다 2배 많다. 그리고 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즉 A도시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루트 2, 그 다음에 B도시의 거리는 갖다가 1이었죠. 이런 식으로 제곱해서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갖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설명드렸다는 것은 곱하면 각각 2가 되니까 뭐예요? 이건 1이 되는 것이에요. 1. 즉 A도시와 B도시의 경계는 무차별하다. 즉 A도시로 가나 B도시로 가나 효용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나왔던 지문에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이 모두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이런 것은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뭡니까? A도시의 상권 범위는 B도시의 상권 범위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즉 1대1을 가지고 있다. 무차별하다. 그래서 50% 혜택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식으로 지금까지 풀었을 때 여러분께서 이 46번 문제를 갖다가 쉽게 정답을 맞출 수가 있죠. 자, 우리가 2급식으로도 문제를 풀어봤고요. 1급식으로도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하는 약간의 대학원식 수업식으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쉽게 합격할 수 있는지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지 않아도 요약적인 내용만 알아도 충분히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아주시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여기서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된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시험을 대비하셔야 돼요.